봅시다. 이번 위클리 채점 다 됐거든요. 아마 홈페이지 가서 점수 볼 수 있을 거고, 이번 7월 2주차 수학 위클리 평균이 43.9점, 그리고 상위 30법 평균이 65점 이렇게 나왔거든. 평균이 43이야. 보통 오지선다니까 다 찍으면 한 20점일 거고, 평균이 40점이면은 한 다 찍고 몇 문제 좀 더 맞춘 점수가 평균이라는 거겠죠. 특히나 또 이번 시험이 아마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정답률도 한번 보면은 한 20, 22, 23 이렇게가 정답률이 제일 낮거든요. 20%, 26%, 27%요 정도 나오고, 18번, 20번, 22번, 23번 이렇게 제일 낮게 나오고, 근데 요게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서 한 1번 첫 페이지부터 좀 막혀가지고 좀 시간 좀 많이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문제를 다 못 풀고 이제 마무리됐다는, 왜냐하면 방금 말한 20 몇 번 문제들이 정말 그렇게 어려워서 못 풀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있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건데 이 문제 읽지도 못하고 이제 시간이 끝났을 경우가 꽤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첫 페이지부터 좀 막혔을 수도 있는데, 물론 풀면 좋겠지만은 시험 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막힌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일단 과감하게 넘어가면서 이제 풀 수 있는 것들 끝 25번까지 보고 풀 수 있는 것들 다 풀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돌아와서 문제 풀어야 점수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25번까지 또 풀 것들을 한번 불러봅시다. 음. 다 얘기하면 처음 보는 분들이 또 계시네. 몇 번? 2번. 잠깐 다시. 1번 그리고 5번, 9번, 7번, 15번, 18번, 21번, 23번, 11번, 4번, 4번, 16번. 어휴, 다 하겠다. 하나 정도, 하나 정도만 더 할까? 하나 정도? 괜찮? 어, 오케이. 17번?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나씩 봅시다. 자, 1번. 정적분, 그냥 단순히 정적분 하라 계산하라 해서 보니까 일단 코시컨드랑 시컨드 곱해져 있네. 그럼 일단은 요식 보고 일단 문제를 좀 간단히 적분 가능한지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일단은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그냥 코시컨트랑 시컨트를 바로 적분하는 게 안 보일 때 우리 항상 식을 간단하게 사인 코사인으로 정리해서 보는 게 편하겠죠. 간단하게 S랑 C로 쓸게요. 사인분의 1 곱하기 코사인분의 1이니까 dx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얘도 근데 지금 당장 또 적분이 안 된 상황이야. 어떻게 적분을 할 수 있도록 좀 식을 변형을 해야 될 건데, 일단 정적분에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게 속미분 붙어 있냐 이런 걸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 사인 속미분 코사인 속미분 마이너스 사인 붙어 있나. 근데 속미분 또 분자에 있어야 되는 분자에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일단부터 우리는 분자에 뭔가 좀 붙여주고 싶다. 분자에 뭔가 사인이나 코사인을 붙여주려면 분모 분자 같이 곱해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같이 곱해줄 때 그럼 사인을 곱할래 코사인 곱할래?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생각 안 하게 분모 분자에 코사인을 같이 곱해주면은 좀 편한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곱해줄 거야. 근데 곱해주면은 정말 좋은 일이 생기냐 한번 보니까 사인에다가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인데, 분자의 코사인이 속미분 형태가 되려면 나머지가 다 사인 형태로 돼야 되겠죠. 근데 마침 다행히도 뭐다, 요 코사인 제곱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얘를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놈 사인으로 완전히 다 풀어줄 수 있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인수분해도 해줄게요. S 사인에다가 1 빼기 사인에다가 1 플러스 사인 분의 코사인 형태로 바꾸면은 이제 요 녀석은 적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적분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속미분 이해가 되는 건 맞는데 요 녀석 식을 보고 사인을 뭔가 t로 치환을 한다 생각하는 방법이 첫 번째. 또는 여기서 바로 유리식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다 부분분수로 바로 쪼개줄 수 있죠. 어떻게? 사인분의 얼마 플러스 1 빼기 사인분의 얼마 플러스 1 빼기 사인분의 얼마로 묶어서 전부 다 코사인으로 붙어먹게 되겠죠. 적분 나중에 하고 일단 부분분수 먼저 쳐주면은 여기서의 이제 숫자들은 다 어떻게? 분모 0 되는 거 0. 그러면 사인도 사인인 줄 알지만 얘를 그냥 미지수처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죠. 이 사인 자리에 0 넣어. 사인 자리 0 되는 거 나머지 다 넣어보면 어떻게 돼? 개수가 1이 되겠죠. 분모 0 되는 거 분모 0 되는 거 사인 자리에 1이 되는 거 집어넣자. 그러면은 1 빼기 사인 가리고 사인에 1 넣으면은 1 2분의 1 되겠죠. 코사인 앞으로 뺐으니까 여기는 그럼 개수가 2분의 1. 마지막으로 얘도 사인 분모 0 되는 거 사인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는 거 집어넣을까? 가리고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빼기에 빼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요 정도로 되겠다. 그러면은 이 녀석들은 이제 적분이 다 가능하다는 거야. 적분하면 어떻게 돼? 적분하면은 얘 바로 적분 가능해. 어떻게? ln 사인 이제 사인 정도로 계속 써줄게요. ln 사인 x 그 다음에 왜냐면 요놈 분모에 있는 거 분자에 코사인 붙어 있으니까 ln 사인으로 바로 적분되죠. 플러스 2분의 1 붙어 가지고 얘는 또 사인의 속미분 코사인이 있으니까 바로 ln의 1 빼기 사인으로 바로 적분 가능하죠. 근데 개수 맞는지 요놈 미분하면은 분모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속미분 하나 튀어나와야 되네. 개수 마이너스로 바꿔주자.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요번에 빼기 2분의 1의 ln의 1 플러스 사인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되겠다. 여기에다가 범위가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 정도로 넣어주면 되겠다. 요거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계산하려고 보니까 ln 너무 많아. 좀 합쳐줄 수 있는 그 계산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묶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럼 ln 안에 있는 것끼리 1 빼기 사인 1 플러스 사인 보이니까 어떻게 1 빼기 사인 제곱 두 개 합으로 묶어줄 수 있고 요놈 다시 어떻게 요놈은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겠네. 그리고 또 제곱에서 2분의 1도 앞으로 또 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좀 정리. 그러면 다시 계산 돌아오면은 ln의 sin x의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도 없어지고 ln의 코사인 x. 아이고 이것도 또 마저 정리하면 어떻게 돼? 또 마저 정리하면 ln의 탄젠트 x 정도로 마무리 되겠다. 탄젠트 x의 뭐야?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먼저 대입부터 하지 말고 정리까지 해서 대입을 해야 우리가 좀 편하게 빠르게 계산해 줄 수 있겠다. 마무리하면은 탄젠트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서로 역수 관계일 거니까 나누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나? 계산할까? ln에다가 3분의 파이 넣으면 어떻게? 루트 3 빼기 ln에다가 루트 3분의 1일 거니까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두 개 곱해지겠네. ln의 3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ln 3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좀 쉬워 보이는데 조금 계산해야 될 과정이 조금 길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푸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두 개 다 한번 봅시다. 2번은 두 평면의 교선이 평면과 만나도록 한 a의 값.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볼게요. 두 평면 두 개 있어. 평면 두 개의 뭐다 교선에서 한번 또 끊어서 읽어야 되죠.
교선이 있다는 거는 일단 다시 평면으로 선 만들 수 있어. 우리 뭔가 선에 대해서 두 개 외적해서 법선 외적해서 뭐다 방향 찾고 선 찾았어.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평면 내용 있고 선이랑 평면이 만나야 된다. 이렇게 초점을 봐야 되겠죠. 뭐 교선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니까 선에서 시작할게요. 선이 평면과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걸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 다시 어떤 평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구하고자 어떤 평면이랑 뭐랑 선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는 거는 다시 선이 만약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평면이랑 평행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면은 뭐 A가 뭔지 뭐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떤 상황일 거냐면 이 문제는 일단 반드시 평행할 거야. 교선이 뭐냐면은 평면이랑 평행할 거야. 진짜요? 궁금하면 한번 확인해 보면 돼. 어떻게? 두 개 외적해 볼까? 두 개 외적하면은 1, 2, 마 1, 그 다음에 3, 1, 마 1 두 개 외적해 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빼기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빼기 3 6이니까 마이너스 5 맞나? 어 오케이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 벡터랑 또 어떤 거랑 얘랑 한번 내적해 봐. 우리 뭐 한 거지 방금? 두 개의 교선의 방향 벡터 찾았죠. 교선의 방향 벡터. 요 벡터랑 평면의 법선 벡터랑 수직인가? 그래 평행이겠죠. 한번 내적해 봐. 얘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2랑 한번 내적해 봐. 그럼 어떻게 돼? 4 플러스 6 빼기 10 아이고 0이네. 진짜 평행이네. 그래서 문제 상황 파악하면 근데 사실 이걸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었죠. 왜? 이게 만약에 교선이 평면이랑 평행 안 해? 평행 안 하면 무조건 맞나? 그러면 A가 뭐가 됐든 의미가 없어. 문제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 상황에서는 뭐다? 반드시 얘는 이 평면이랑 평행할 거다. 라는 거 알았으면 그럼 그 다음 뭐 하면 되냐? 이 교선이 평행한데 평면이랑 만나야 돼. 평행한데 만나야 돼. 그렇다는 거는 교선이 어디 있어야 돼? 평면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만날 수가 없어. 그렇다는 거는 교선에 있는 점들은 다 뭐다? 평면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다. 우리 교선 위에 점 하나 잡아가지고 평면 안에 집어넣자.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즉 뭐다? 두 개의 교선 x 플러스 2y 빼기 z는 2a랑 그 다음에 3x 플러스 y 빼기 z는 마이너스 a. 교선 한번 찾아보자. 다시 교선 위에 점 하나 잡아보자. 점 하나 잡으려면 사실 얘는 어떻게 일단 기본적인 상식으로 문자 3개 식 2개니까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왜? 어차피 교선 위에 점이 무수히 많을 거니까. 교선 위에 점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올까?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잡으면 돼. 그때 우리 편한 방법이 어떻게 돼? 뭔가 x나 y나 z나 0 넣는 방법도 있죠. 뭐 x로 0 넣고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를 0 넣을지 좀 애매해. 그럼 뭐야? 그냥 연립해버리면 돼. 바로 보니까 뭐 z 이런 거 바로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럼 두 개 한번 빼볼까? 두 개 한번 빼보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3a. 그래도 해가 무수히 많죠. 여기서 x, y가 결정되지 않. 그래서 우린 뭐야? 적당히 하나 대입을 하자. 어떻게? x 0 넣으면 좀 편하게 분수 안 나오게. x 그냥 0 넣어버리면은 y는 3a 이렇게 둘 수 있겠네. 즉 x 0, y 3a 그리고 z는 얼마 그러면은 x 0이고 y 3a니까 z는 4a 돼야겠네. 이렇게 x, y, z를 결정해 버릴 수 있죠. 요 점이 뭐다? 이 두 개의 교선 위에 한 점. 얘를 여기 넣어 성립해 여기 넣어 성립해 교선 위에 한 점. 그럼 얘를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돼? 얘가 교선 위에 한 점이 평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네. 얘를 어디다 넣자? 요 식에다 한번 넣어보자. 저 식에다 한번 넣어보자.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x 빼기 3y 플러스 2z가 1이 돼야 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 0 빼기 9a 플러스 8z는 1이 8a는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뭐 1, a는 마이너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찾는 방법. 요거에 좀 기하학적인 해석을 해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던 거겠죠.
자, 여기 일단 첫 번째 방법. 그래서 문제 그 직선과 평면 사이 상황 파악해서 이 점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 풀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방법 이제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두 평면의 교선이 평면과 만난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x 플러스 2z 빼기 z는 2a, 그 다음에 3x 플러스 y 빼기 z는 마이너스 a. 그리고 두 개의 교선이라는 건 두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거죠. 그 해가 다시 마지막 마이너스 4x 빼기 3y 플러스 2z 얘랑 만나야 돼라는 의미는 애초에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의미랑 똑같죠. 두 개의 교선이 얘랑 만나야 돼. 즉 뭐다? 세 개를 연립했을 때 이미 해가 있어야 돼. 그런 의미죠. 즉 요 연립 방정식의 해가 존재해라는 거는 우리 그럼 연립 방정식 어떻게 풀어? 행렬로 또 가져가야 되죠. 개수들만 쏙쏙 가져와 가지고 마1, 3, 1, 마1, 마4, 마3, 2에다가 어떻게 AX는 B의 형태로 만들려면 여기에 X, Y, Z가 들어가서 끝에는 2A, A, 1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자, AX는 B의 형태까지 만들었어. AX는 B의 형태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요 AX는 B의 형태의 연립 방정식에 해가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한다? 예, 선대 다 끝까지 배웠으니까 어떻게 판단한다? 이 A의 열공간, 열벡터로 만든 열공간에 이 열벡터로 만든 열공간에 뭐가 이 B 벡터가 있냐 없냐, 이 세 개의 열벡터로 만든 열공간에 B가 있냐 없냐로 우리는 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죠. 열벡터 1차 결합으로 B를 만들 수 있어? 해가 있어. 만들 수 없어? 해가 없어. 그러면은 열공간이 뭐야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열공간은 일단 R3에 있는 부분 공간이야. 근데 또 생각을 해. 저 세 개의 기자 그러면 이 세 개로 만드는 공간의 차원이 얼마일까? 차원이 3이야? 세 개가 만약 독립이야? 그러면 차원이 3, R3 자체가 되죠. 그럼 이게 A가 뭐든 간에 무조건 답이 있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왜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찾아야 될 거니까. 그렇다는 건 뭐야? 얘 차원 3 못 돼. 얘가 절대 차원 3이 되는 일은 없어. 그래서 뭐야?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는 가짜라는 거야. 진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아니죠. 최소한 두 개 이상. 근데 그러면 세 개 중에 뭐를 가짜로 할래? 또 순서가 상관없다. 고 그랬죠. 왜? 세 개 중에 독립인 아무거나 두 개 잡아도 두 개는 서로 독립이야. 나머지 하나만 가짜. 아무거나 두 개 잡아도 독립인 게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가짜로 처리해 줄 수 있고, 그러면은 뭐 3, 4실내 이런 거 이제 날리고 시작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두 개의 벡터를 만든 공간이 열 공간. 열 공간에 뭐가 B가 있어야 돼. 즉 두 개의 열 벡터로 1차 결합해서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세 개의 벡터가 종속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다음 어디로 가? 세 개의 벡터가 종속이어야 돼. R3에 세 개의 벡터가 종속이어야 돼. 행렬식 들어가면 되죠. 2A A 1에 행렬식 해서 종속이면 뭐 해야 돼? 0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마무리하면 되겠죠. 행렬식 계산 어떻게 하면 돼 또? 왜 행렬식으로 가져갔어? 이제 또 스칼라 3중적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 위에 걸로 합시다. 스칼라 3중적 하려면은 위에 거 두 개 외적해 주면은 뭐를 빼먹었나? 아이고, 어이구, 큰일 날 뻔. 마이너스, 오케이, 땡큐. 그러면은 여기 외적하면은 A 빼기 플러스 A니까 뭐야? 3A.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빼기 2A니까 마이너스 4A인데 빼기해서 4A.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빼기 1. 요거랑 다시 내적을 해서 값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9A 플러스 8A 빼기 1은 0. 그러면은 A는 얼마? 마이너스 A는 1이어야 되니까 A가 똑같이 마이너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방법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으로 인식을 할 거냐. 그래서 선대가
물론 다른 풀이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 크게 요 정도 두 가지 보시면 되거든. 두 개 다 좀 연습을 해보셔야 돼. 내가 1번으로 풀었다. 그럼 2번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2번으로 풀었다 하면 1번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 아크 탄젠트 2분의 1에 아크 탄젠트 어쩌고 x를 더하니까 아크 코사인 나왔는데 이걸 만족한 x값 먼저 찾아라 방정식 풀어라인데 지금 아크 다 역삼각 함수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계산하기 좀 불편해. 근데 우리는 알기를 아크 역삼각 함수의 결과값은 뭐다? 각이라고 알 수 있다.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 그리고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지금 양변의 다시 우변 왼쪽은 알파 플러스 베타 형태로 나타내야 되지만 오른쪽은 웬만하면 풀어줄 수 있죠. 어떻게? 역삼각 함수랑 원래 자기 자신 함수랑 합성하면 그대로 나온다. 항등 함수가 된다를 이용해서 양변에 어떻게 아크가 아니라 코사인을 씌워버리자는 거죠. 어떻게? 코사인에 얘는 간단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로 쓸게요. 얘는 어떻게 돼? 코사인에 아크 코사인의 루트 뭐 85분의 7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아크의 원래 자기 자신 합성 루트 85분의 7 요 정도로 그대로 나올 수 있고 왼쪽 변은 어떻게 돼? 왼쪽은 코사인의 덧셈 정리로 풀 수 있겠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다. 그러면 코사인 사인 값들만 좀 열심히 찾아주면 되겠죠. 어떻게? 요 식을 보고 그럼 저 식에서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가 x라는 걸 찾았을 때 우리는 여기서 삼각형을 한번 그려줄 수 있을 거야. 각 알파에 대해서 탄젠트니까 2분의 1 빗변이 루트 5일 거고 얘도 똑같이 1분의 x로 생각했을 때 얘가 베타고 1분의 x. 일단 빗변 좀 귀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요거부터 한번 넣어 봅시다. 계산을 먼저 해보면은 그러면은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다 나오죠. 알파에 대해서는 알파의 코사인 알파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2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얼마?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1 사인 베타 는 또 루트 85분의 7 그대로니까 일단 먼저 약분해 줄 수 있는 거 먼저 약분해 봅시다. 그럼 얘는 루트 17이 될 거고 그럼 아마 사인의 빗변 베타의 빗변이 이게 눈치껏 뭐야 문제 또 숫자 복잡하게 내겠어. 아마 얘가 17 아닐까 정도로 생각하고 가도 되겠죠. 그럼 아마 x는 4가 될까 한번 찍어 본 거야. 근데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감이 좀 있어야 계산을 좀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맞나 한번 보니까 검증은 해봐야 되겠죠. 그럼 어쨌든 루트 17분의 코사인이 1이고 사인이 4니까 그러면 코사인이 1이고 반대로 돼야 되겠는데 코사인이 4고 사인이 1이어야 되겠네. 얘가 4가 되면 안 되고 반대로 돼야 되겠네. 4분의 1이 돼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보면 괜찮죠. 사각형을 반대로 그릴게요. 얘가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1 이런 식으로 되면 괜찮겠다. 1, 4 아니면 4, 1이죠. 근데 요렇게 해야 코사인이 뭐다? 루트 17분의 4. 얘가 사인이 루트 17분의 1이 돼. 그래야 어떻게 돼? 얘가 루트 17분의 4 루트 17분의 1 그렇게 맞춰야 어떻게 돼? 8 빼기 1에서 7 나오죠. 이렇게 계산 마무리하면 되겠다. 선생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적당히 x라 놓고 코사인 사인 구해서 뭐 연립 방정식 풀면 돼.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요 정도 눈치껏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탄젠트가 얘가 그럼 이렇게 분문수 형태로 되는 게 아니었네. x가 그럼 얼마? 뭐 4분의 1 나오고 끝난다. 이 정도로 한 게 뭐 조금 더 빠를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저 녀석들 다 각으로 보고 코사인 양변에 씌워서 계산을 해야 좀 편하게 할 거다 하고 넘어갑시다. 5번. 5번 리미트
안에 아이고 좀 뭐 복잡한 거 이것저것 많이 섞여 놨는데 저 안에 있는 녀석들을 한번 보니까 더하기 형태로 제곱의 1 플러스 1의 5승, 2의 5승, 3의 5승 이런 거를 다 더하기 형태로 묶어 놨으니까 저 식을 보고 우린 첫 번째로 어떻게 시그마로 좀 바꿔줘야 되겠구나. 저 식은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요 분모 분자에 대해서 시그마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겠다. 시그마 분자는 쉽겠다. 분자는 k는 1부터 n까지 해서 k의 5승 요 정도로 하면 되겠죠. 1의 5승, 2의 5승, 3의 5승, n의 5승까지. 분모는 그럼 어떻게 돼? 분모는 시그마에 또 k는 1부터 n까지 들어갈 건데 첫 번째를 한번 보니까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2n의 제곱. 여기 힌트를 줬네. 2k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짝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2k의 제곱 형태로 쓰면 되겠고 또 옆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곱하기 또 k는 1부터 n까지 얘는 3, 6, 9, 12 해서 어떻게 3n까지 3k의 제곱하면 되겠다. 3k의 제곱 쓰면 될 거야. 그럼 요식 가지고 우리 리미트 시그마 nk 들어가네. 그러면은 리미트 시그마 nk 우리 적분 형태로 바꿔서 써야 되겠다. 적분 형태로 바꿔서 푸는 문제구나. 어떤 거? n분의 k를 x로 그다음 n분의 1을 dx로 바꿔서 적분 형태로 바꾸는 문제 유형이구나라고 캐치했으면은 요 녀석에 대해서 뭐다 k한테 가서 좀 n분의 k 좀 대주면 되겠어. n분의 k가 대줘야 우리가 적분을 바꾸기 편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얘를 일단 막 n분의 k 이렇게 다 바꿔주는 거야. n분의 k. 근데 우리 마음대로 또 바꾸면 되나? 다시 원래대로 또 돌아가야 되죠. 얘가 n분의 k가 되려면 n의 5승분의 k 5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n의 5승을 또 곱해줘야 되는데 잠깐 다시 보면 우리 또 뭐가 필요해? n분의 1까지 필요해. 요거까지 챙겨줍시다. 여기도 n분의 1이 필요해. 여기도 n분의 1 하나 필요하죠. 그래야 각각 dx, dx, dx 될 거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얘 그럼 n이 몇 개 필요했어? n이 5개. 얘도 그럼 n 제곱에 하나 추가. n이 6개, n 제곱에 하나 추가, n 3개, n 제곱에 하나 추가, n 3개. 얘 n 3개, n 6개, n 3개, 3개. 총 뭐야? 6개. 뭐냐?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한 거야? 분모 분자에 n 6승분의 1, n 6승분의 1 곱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기서 더 조정해 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 딱 맞게 된 거죠. 분모 분자에 한꺼번에 n 6승분의 1. 근데 처음부터 n 6승분의 1을 찾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맞춰가다 보니까 딱 짜임새 있게 n의 차수가 맞춰버린 거죠. 일부러 문제에서 그렇게 낸 거고 준 거고. 그럼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은 우리 다 적분을 바꿔버리면 돼. 분자 적분을 바꿔. 어떻게? 적분의 0부터 1까지 n분의 k를 x로 x의 5승 n분의 1 dx로 분모도 적분 0부터 1까지 얘는 2x 전체의 제곱이겠죠. 근데 이거 풀어서 쓸게요. 어떻게? 그냥 4x 제곱으로 제곱 dx 곱하기 또 적분의 요번에는 3의 제곱이니까 9x의 제곱 dx 요 정도로 풀어줄 수 있겠다. 그럼 계산만 마무리해 볼까? 계산 마무리하면은 요 녀석 바로 적분되죠. 6분의 1로. 그 다음에 요 녀석은 4 곱하기 2 제곱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얘는 또 9 곱하기 제곱이니까 3분의 1 0부터 1까지 적분 금방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계산 또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뭐 3, 3, 9 날라가고 또 3, 2 날라가면은 답은 얼마? 3이 아니고 6분의 1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얘가 약분이 되는 게 아닌데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아유 생각 없이 약분해 버렸네. 얘가 6이랑 4는 약분이 아니고 곱해줘야 돼. 그 24분의 1.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5번 이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7번.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
적분의 0부터 파이까지 합성함수 적분 문제네. 그럼 요거 식부터 한번 풀어보자. 얘는 어떻게 돼? F 안에 G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G는 요 녀석을 F에 넣으면 어떻게 돼? 그냥 G의 절대값 들어가겠죠. 요 녀석은 식이 0부터 파이까지 풀어보니까 사인 X 빼기 코사인 X 요렇게 dx. 요거 적분하라는 문제. 그럼 요거 적분하려면은 절대값 적분이네. 절대값 적분이면 어떻게 돼? 절대값 적분은 일단 그래프 그려서 어디가 양수고 음수인지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요놈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돼?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요렇게 그려질 거고 코사인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은 사인에서 코사인 빼 근데 사인에서 코사인 빼 그러면 여기서는 양수 그대로 나올 건데 여기서는 사인에서 코사인 빼면 원래 음수가 나오는데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양수 나올 거죠. 그래서 요 식의 의미는 어떻게 돼? 아, 두 개 사이에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구나 로 파악을 해줄 수 있겠죠.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어차피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넓이 구하는데 우리 또 써먹어 줄 수 있는 거 최대한 써먹어 줘야지. 어떻게 얘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 위에 한 조각 넓이 아이고 얘는 그냥 사인 한 조각 넓이야. 밑에 한 조각 넓이 또 코사인 한 조각 넓이야. 요 넓이 얼마? 1 나오고 요 넓이도 1 나오겠죠. 어차피 넓이 구하는 적분 넓이 구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면은 그냥 1, 1로 바로 쳐내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교점도 어떻게 돼? 얘가 4분의 파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면 좋아요. 4분의 파일 때는 사인 코사인의 값이 같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의 값이 같게 되는 절대값이 0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근데 또 뭐야? 그럼 또 여기 또 대칭인 거 아니야? 여기가 또 대칭일 거니까 우리는 뭐다? 아, 요 녀석 넓이랑 곱해서 2배 전략으로 가져가면 되겠다. 그럼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적분 값은 어떻게 돼? 일단은 2 확보했어. 2에다가 플러스 2배 곱하기 이제 적분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적분 0부터 어디까지? 4분의 파이까지만. 근데 4분의 파이까지에서는 코사인이 더 크고 사인이 작죠. 코사인에서 사인을 뺀 코사인 x 빼기 사인 x dx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뭐 계산만 좀 더 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가 되겠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럼 계산 넣어주면 4분의 파이 넣으면은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니까 더하면은 루트 2 0 넣으면은 1 될 거니까 1에 2배까지 해주고 계산을 마무리 해주면은 2 빼기 2 되겠네. 2 루트 2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계산. 뭐 또는 4분의 파이 기준으로 다 풀어줘도 되긴 해요. 다 풀어줘서 이렇게 다 풀어줘서 뭐다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빼기 사인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뭐 사인 빼기 코사인으로 해도 되긴 한데 요거는 뭐 두 개 크게 차이는 안 나겠다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답은 2번 하고 넘어갑시다. 9번 문제. n이 자연수일 때 극한값이 이제 존재하기 위한 뭐 n의 값, 그 다음에 극한값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 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럼 극한값을 일단 존재하게 하려면 일단은 x 0으로 가는 상황에서 대입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돼? 분모 0이 돼. 0이 되고 분자도 어떻게 돼? 1 빼기 1일 거니까 0분의 0꼴 부정형이겠구나. 근데 부정형에서 또 중요한 거 어떻게 되겠어? 지금 다항식 형태니까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뭐야? x 제곱이니까 분모 2차면은 일단 분자도 2차가 돼야 뭔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겠다. 분모 2차인데 분자가 만약에 x 1차로만 남으면은 어차피 부정형인데 1차로만 남으면은 얘가 분모에 0이 더 많이 살아남겠죠. 그 말은 뭐야? 0분의 상수꼴 된다는 그런 부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돼? 얘가 2차니까 분자도 일단 최소한 2차 정도는 맞춰줘야 돼. 그래서 얘는 어차피 커봤자 1차니까 차수 1차는 크게 상관없어. n이 한 2차 정도는 돼야 돼. 알파 2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알파 2로 해서 안 되면 차수를 한 단계 더 높이면 2차가 없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2차로 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루트 들어가 있는 식이니까 유리화를 좀 해주면 되겠죠. 유리화를 어떻게? 분모 분자에 1 빼기 x 제곱 플러스 루트 그 다음에 분모에도 1 빼기 x 제곱 플러스 루트 요거를 이제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 어떻게 돼? 계산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x 제곱에, 근데 분모는 어차피 x 0으로 가면은 얘는 0 넣고 하면 1 더하기 1 상수 인수로 정리될 거니까 그냥 2로 바로 정리할게요. 분모에 있는 저 합차 곱은 분자만 먼저 정리해 보면은 이제 1 빼기 x 제곱의 제곱 빼기 1 빼기 x 제곱 이런 식으로 남겠네. 분자 조금 더 정리하면은 분자는 1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x 4승 빼기 1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날라간 게 1이랑 1이 날라가서 남은 차수들만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x 4차 같은 거는 x 0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차수 높은 건 또 다 날라갈 거야. 우리는 뭐다? 2차만 마저 챙겨주면 어떻게 돼? 2x 제곱분의 마이너스 x 제곱. 요 놈도 다 날라가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남을 거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는 2니까 답은 얼마 더하면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은 문제 넘어갑시다. 11번. 그림이 어디 갔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봅시다.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고 높이가 요 높이 길이가 깊이가 2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상황. 그릇이 있다. 여기에 수면의 높이가 어쩌고 수면의 높이가 2의 속도로 상승하도록 이제 물을 넣는다고 하네.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우는데 넣기 시작했을 때 뭐 몇 초의 변화율 물어본 문제니까 부피에 대한 식부터 세야 되겠죠. 그럼 물이 요만큼 찼을 때 우리 요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해줄 수 있고 높이를 일단 H라고 해줄 수 있어.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체 삼각형에서 뭐다? R이랑 H가 요 직각에 대한 닮음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음 형태 보이네. 그러면 어떻게 돼? 10대 20, 1대 2네. 그럼 R 대 H도 1대 2겠네. H는 2R이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금방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면 부피식 세워볼까? 부피 V는 부피의 변화를 묻고 있으니까 V는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 밑면에다가 H 곱하고 3분의 1까지. 요게 이제 원뿔 부피 계산식이죠. 물이 요만큼 차올랐을 때 그때까지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에서 또 H는 또 어떻게 돼? H는 2R이라고 일단 쓸 수 있는데 일단 그 전에 2R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3분의 2 파이 R 3승 일단 이 정도로 쓸 수 있다. 부피는.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뭐야? 문제에서 또 다시 얘를 미분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V 프라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 미분하면은 2 파이 R 제곱으로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뭘로 미분해야 돼? 변화율.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니까 시간으로 미분해야 되죠. 여 V 프라임은 dt분의 dv야. 얘는 R도 시간에 따라서 반지름이 변화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끝에 뭐가 붙어? R 프라임이 또 붙어야 돼. dt분의 dr. dt분의 dr이 붙어야 돼요. 그럼 R 프라임 뭔가 찾으려면은 문제에서 변화율에 대해서 뭐다? 수면의 높이에 대해서 뭔가 어쩌고 주어지고 있네. 수면의 높이 h는 2r을 뭐다? 양변을 t로 또 미분해 보면 되겠다. 그럼 h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2 곱하기 r 프라임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네. 근데 h 프라임이 얼마라고? 2라고. h 프라임 2라고. 그러면 r 프라임 얼마? 1이라는 식을 일단 첫 번째로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요거 대입하면 되겠어. 또 근데 우리 V 프라임 구하려면 R도 계산해야 돼. R 값은 얼마야? 는 또 어디? 높이가 2의 비율로 상승한 물을 넣을 때 뭐다? 물을 넣기 시작한 지 3초 후일 때 이제 반지름 그럼 얼마인가? 근데 값을 주어지지 않고 시간으로 줬네. 그럼 3초 후는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물을 쌓았을 거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가 아니고 R 프라임 1이네. 3초 지나면 어떻게 돼? R이 3이 되겠죠. R이 3인 상황을 찾아야 되겠죠. R 프라임 1이니까 3초 1초당 1씩 반지름이 늘어난다는 거고 3초 뒤면은 3이 될 거다. 그럼 얘를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V 프라임은 2파이에다가 9가 되겠네. 그러면은 뭐 18파이에 뭐 센티미터 세제곱 퍼 세크라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정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넘어갑시다. 15번. 자, 15번. T123 어쩌고 3234 356 어쩌고 나왔을 때 T 역사상에 마이너스 2 3 4를 넣으면 얼마 나온다 찾으라고 하는데 지금 T에 1, 2, 3 넣고 2, 3, 4 넣고 3, 5, 6 넣고 숫자가 좀 편하진 않네. 요거 사항을 그러면 한번 세로로 한번 나열해 보면 어떻게 돼? T에 1, 2, 3 넣고 결과가 마 1, 0, 1. 그 다음에 T에다가 2, 3, 4 넣으면은 마 1, 마 1, 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에다가 3, 5, 6을 넣으면은 마 2, 마이너스 2, 1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문제에서 뭐다? T에다가 뭐를 넣으면은 P, Q, R을 넣으면은 뭐가 나와? 마 2, 3, 4가 나와. 이런 걸 찾으라는 상황이겠죠. 그게 역사상의 의미겠죠. T의 역사상 함수랑 똑같죠. T에다가 뭐를 넣으면 마이너스 2, 3, 4가 나오냐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선형사상의 특징,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선형사상의 성질. 선형성이라는 거는 적당히 더하고 빼면 예를 들어 뭐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5, 8, 12 여기에다가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이런 식으로 나온다. 왼쪽에서 1차 결합이 오른쪽에서 결과값에서 1차 결합치로 똑같이 적용된다를 가지고 이 세 개를 적당히 1차 결합해서 얘를 찾아야 되죠. 근데 그때 지금 T랑 뭐 벡터 형태를 다 가져가면 복잡하니까 얘를 한꺼번에 행렬 형태로 가져갈게요. 얘를 행렬 형태로 가져가면은 1, 2, 3에 그 다음에 2, 3, 4 행으로 쓸 거예요. 3, 5, 6 에 뭐다 확대 행렬 형태로 마 1, 0, 1, 마 1, 마 1, 1, 마 2, 마이너스 2, 1 이런 형태로 가져가면 좀 편하다는 거야. 우리 필요한 정보만 쏙 가져와서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마이너스 2, 3, 4로 가져가면 만들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야? 그럼 얘를 적당히 1차 결합을 할 거야. 행연산을 할 거야. 근데 행연산 할 때 지금 당장 여기서 0 좀 만들기 0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보이는 게 있나? 1행은 좀 쉬우니까 2행, 3행들 좀 봤을 때 2행에 마일 1이랑 마일 1이랑 또 비슷하네. 이거 두 개 빼면 좀 좋겠다. 여기서 곱하기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 더한 걸 밑에 한번 추가로 쓸게요. 밑에 추가로 쓰면은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면은 1, 1, 1 나오고 0, 마 1에 0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행을 밑에 추가해 갈 거야. 얘를 세로 쓰는 게 아니라 왜냐면 세로 쓰면 또 지금 뭐야 6바이 3바이 6자리 계속 쓰고 불편해. 그래서 추가로 쓰는 걸로 그러면 요거 두 번째 성분 얘로 싹 다 처리되겠네. 이런 걸 하나 찾은 거야. 그럼 2 마이너스 2, 3, 4에서 뭐다? 중간에 있는 y 성분은 해결됐어. 우리 xz 성분만 좀 보면 돼.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또 어떻게 돼? 얘를 요 성분으로 얘를 또 빼볼까? 요 성분으로 여기에다가 또 곱하기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마이너스 2배에서 3행에 더하면은 1,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마 2, 0, 1 이렇게 일단 정리되고 마지막으로 두 개만 적당히 빼볼까? Z 성분을 살릴까? 두 개만 이제 마지막으로 곱하기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해주면은 결과가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할게요. 0, 그 다음에 1, 1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면은 마이너스 1, 0,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핵심 정보는 뭐야? 핵심 정보는 요 녀석이랑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 그럼 X 성분, Y 성분 요 놈들로 다 해결돼. Z 성분은 얘 가져가자 그냥. 또 뭐 적당히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 이 세 개를 어떻게 뭐를 만들자? 마이너스 2, 3, 4를 만들자. 그러려면은 Y 성분 얘는 결정됐죠. 여기다가 어떻게 돼? 곱하기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돼. 요 놈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면 돼. 그 다음에 얘랑 좀 엮여 있으니까 Z 성분부터 먼저 잡자. 얘는 곱하기 4배 해주면 돼. 곱하기 4배 해주면 돼.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를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곱해주자.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4배,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2배 곱한 거를 왼쪽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뭐다? 요 벡터를 찾으면 되겠죠. 걔가 PQR이겠죠. 자, 요렇게 일단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할 때 또 마무리할 때 또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PQR 뭐 4배,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2배에서 다 더해도 되긴 한데 문제 또 시키는 게 뭐야? PQR 다 더하라는 거네. 그럼 이거 다 계산해서 뭐야? 성분 다 더하라고 하는데 우린 또 어떤 상황이야? 어차피 여기서 성분 다 더하고 다 더하고 다 더한 다음에 싹 다 더해주는 거나 더하고 성분을 합하는 거나 똑같죠? 요놈 성분의 합 얼마야? 요놈 성분의 합 6, 요놈 성분의 합 3, 요놈 성분의 합 2.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뭐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이 훨씬 더 편하겠죠. 벡터를 새로 쓰지 말고. 그러면 PQR은 어떻게 돼? PQR은 2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3 빼면은 11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상 찾는 문제 숫자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거예요. 아니면은 뭐 100, 010, 00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편한데 어쩔 수 없이 이런 1차 결합들을 핵연산들을 좀 해서 찾아줘야 되겠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6번 15, 16, 17, 18 다 있네. 16번 자, 부분 공간 A, B, C에 대해서 차원 다 찾아라. A 차원, B 차원, C의 차원이 얼마? A 기억은 3x3 행렬의 A들을 모아놨는데 어떤 A들? A랑 트랜스포즈랑 같다. 그럼 어떻게? 대칭 행렬이구나. 얘는 대칭 행렬이고 그럼 3x3 대칭 행렬 차원은 어떻게 나와야 되지? 공식이 기억나나? n/n 대칭 그 다음에 교대 행렬 교대 행렬, 대칭 행렬 차원은 어떻게 돼? 차원은 2분의 n, n 플러스 1. 얘는 2분의 n, n 빼기 1. 이렇게 일단 공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또는 이제 어떻게? 사실 공식 자체로 외워도 되고 사실 2x2, 3x3 간단한 상황에서 어떻게? 차원이라는 건 자유변수의 개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3x3에서 어떻게 행렬, 대칭 행렬 들어가려면은 대각성분 A, B, C 이런 거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 대각성분. 근데 이 위에 얘가 A, B, C, D가 들어가면 얘도 D로 결정이 돼야 돼. E가 들어가면은 E로 결정이 돼야 돼. F가 들어가면 F로 결정이 돼야 돼.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 3x3 행렬 각 성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변수의 개수 A, B, C, D, F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어. 자유롭게 변수를 잡아도 돼. 근데 그거에 대칭되는 녀석 성분들은 얘가 결정된 순간 선택권을 잃어. 얘는 자유변수가 되지 못해. 그래서 뭐다? 자유변수의 개수는 총 6개 또는 3에 여기 넣으면 6 나온 거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니은은 교대행렬 어떻게 돼? 얘는 대칭행렬. 교대행렬은 니은은 교대행렬을 얘기하는 거죠. B는 B 트랜스포즈에 마이너스 붙이면 B가 나온다. 교대행렬은 뭐다? 대각 성분이 이용해야 돼. 대각 성분이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뭐다? 나머지 성분 얘가 A다 마이너스 A가 돼야 돼. B다 마이너스 B가 돼야 돼. C다 마이너스 C가 돼야 돼. 여기서 가능한 자유변수의 개수는 몇 개? 3개다 해서 차원 3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디귿은 어떻게 돼?
디귿은 트레이스가 0이라고 하네. 3x3 행렬에서 트레이스가 0이 될 행렬을 한번 잡아보자. 그럼 트레이스니까 나머지 성분 다 상관없는데 대각 성분을 쭉 보니까 첫 번째 A 아무거나 넣어도 될 것 같아. 두 번째 B 아무거나 넣어도 될 것 같아. 근데 A, B를 넣는 순간 어떻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세 번째 성분이 확정이 되는 거죠. 얘는 그러면 자유변수가 되지 못해. 선택권이 없어. 나머지 A, B 뭐 C, D, F 이런 건 다 자유변수가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자유변수가 될 수 있는 문자들은 총 몇 개? 8개. 요 녀석만 빼고 나머지가 다 자유변수가 될 수 있어. 차원은 얼마? 8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얼마? 17로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쉬는 시간 없이 쭉 빠르게 끝낼게요. 17번. y는 2 코사인 x로 둘러싸인 영역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진 회전체 부피. 회전체의 부피 물어보고 있네. 회전체 부피 또는 넓이는 어떻게 돼?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 파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코사인 쉬운 거네. 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뭘로? y는 1로 둘러싸였다네. 얘가 2 코사인이니까 여기 2를 찍어야 될 거고 y1이라는 게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야 되겠죠. y는 1. 그 다음에 그러면은 y는 1이랑 얘로 둘러싸인 요 영역을 어떻게 뭘로 돌리래? y는 1 회전축으로 돌리라고 하네. 또 얘를 어디로? y는 1을 회전축으로 돌리라고 하네. 그러면은 회전축에 대해서 요 넓이를 구할 때 주어진 식을 활용하려면 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축의 수직으로 이제 선을 그려봐야 되겠죠. 축의 수직으로 그린다는 의미는 가로선을 구하는 거는 여기 축에 있는 축에 대해서 다시 주어진 영역을 색칠할 거야. 가로선으로 색칠하거나 세로선으로 색칠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가로선은 불편해. 가로선은 이 가로의 길이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 아크사인으로 들어가야 되네. 불편해. 우리는 요 세로 길이로 들어가야 y는 2 코사인 x 그럼 2 코사인 빼기 1 이런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저거를 활용한다는 거는 이 길이가 축에 수직으로 붙어 있어. 수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회전하면 어떻게 돼? 원판이 나와. 원판법을 쓸 거다. 얘는 원주각법이 아니라 원판법을 써서 부피를 구할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부피의 회전체 부피는 어떻게 돼? 원판법 파이 r 제곱으로 돼야 되겠죠. 파이의 r 제곱 dx 또는 dy 들어가야 될 건데 지금 dx를 쓸 거야. 왜? 원판이라고 했는데 저 판의 작은 두께는 어떻게 돼? 작은 두께는 x에 대한 작은 길이 dx가 되겠죠. dx가 들어갈 거다. 그럼 여기서 식을 좀 더 풀어줍시다. r이라는 건 어떻게 돼?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r이라는 건 반지름이야. 반지름 여기선 요 길이가 반지름이겠죠. 얘를 돌려서 원판이 생기니까.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돼? 2 코사인에서 1을 뺀 값이 돼야 되겠죠. 2 코사인 x 빼기 1을 뺀 값이 돼야 되겠죠. dx. 거기서 추가로 x의 범위는 x의 범위는 사실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인데 그거 말고 우리는 어떻게 0부터 교점부터 구해야 되겠네. 교점부터 찾자. 교점은 근데 어떻게 돼? y1 되려면은 코사인이 2분의 1 돼야 되니까 교점이 3분의 파이가 되겠네. 3분의 파이. 그러면 3분의 파이까지 원래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인데 또 보니까 대칭이네. 왼쪽 영역이랑 오른쪽 영역이랑 대칭이네. 그럼 오른쪽만 계산해서 곱하기 2배 전략하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2배 전략해주고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넣어주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식까지 다 정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의 영역인데 계산할 때 그럼 어떻게 돼? 계산을 또 일일이 또 다 적분하는 게 아니죠. 요 식을 보고 4 제곱하면 4 코사인 제곱 간단하게 C로 쓸게요. 빼기 4 코사인 플러스 1. 여기서 4 코사인 제곱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려 한다. 이제 하수들은 어떻게 돼? 또 반각 공식 쓴다고. 근데 반각 공식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0분의 3분의 파이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4에다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의 절반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8분의 루트 3. 처음 본 사람 있나 혹시? 처음 본다. 이거 또 적어줘야 되겠네. 무조건 외워야 돼. 또 팔 아픈데. 0부터
요까진 지울게요. 좀 옮겨 씁시다. 요거 요거 계산하는 과정. 자, 요거. 자, 요 녀석을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회전체 아니면 극곡선 계산할 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계산할 때. 식쭉 둘러보면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제곱들 적분할 때. 근데 우리 제곱 적분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게 하나 있긴 해. 어떤 거? 왈리스. 왈리스는 근데 2분의 파이 단위로 끊어졌을 때 쓰는 거고 2분의 파이 단위 말고 우리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런 것도 많이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외우라는 거야. 제곱일 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근데 다행히도 한번 쭉 보니까 뭔가 좀 숫자가 좀 비슷비슷해. 일단 쓸 시간 잠깐 줄게요. 한 1분 정도.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적분할 때 쓰는 거. 정말 많이 쓰거든요. 외워놓으면 정말 시간을 많이 절약할 반각을 안 써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공식 설명 좀 해줄게요. 일단 외우는 방법. 사실 설명할 건 그냥 공식 그냥 저거 나오면 계산 이렇게 해. 계산 이렇게. 지금 뭐 나왔어? 지금 코사인 인 제곱 x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dx 요거 나왔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 외워 주면 되냐면 일단 정말 편하게도 3분의 파이 0부터 해야 항상 3분의 파이까지야 절반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절반 4분의 파이 절반 8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절반 6분의 파이 12분의 파이 절반 6분의 파이 12분의 파이 절반 이렇게 일단 시작해. 그럼 요건 편해. 파이 얘는 다 그럼 편하게 다 외웠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8분의 루트 3은 좀 외워줘야 돼. 그러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3분의 파이 또 6분의 파이도 세트인데 8분의 루트 3은 좀 외워줘야 돼. 근데 8분의 루트 3만 외워주면은 사인은 빼기 8분의 루트 3 빼기 8분의 루트 3 코사인은 플러스 8분의 루트 3 이렇게만 붙여주면 끝이라는 거.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1 정도로 외우기 또 편해. 코사인은 사인은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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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고 사인은 다 플러스로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외워줘야 되겠다. 뭐 외우는 팁이라고 뭐 절반 이렇게 설명해 줬긴 한데 8분의 파이 또는 풀마 정도는 좀 외워줘야 돼요. 풀마는 또 어디서 나왔냐? 반각 쓰다 보면 어떻게 돼? 코사인의 반각은 플러스 붙죠. 그래서 플러스야. 플러스야. 사인의 반각은 마이너스 붙죠. 이거 마이너스야.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 반각 써야 되는 건 아니까 원래는. 그래서 뭐 외우고 끝이다. 뭐 설명할 게 없긴 해. 뭐 증명 열심히 증명해야 돼. 이제 열심히 계산해 보면 이게 맞구나 정도 계산해야 되고 그 계산 시간을 시험 시간에 절약하고 싶다면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좀 계산해 볼까? 요거 안 다치고 그럼 마저 계산 마무리하면 어떻게 돼? 아까 다시 4 코사인 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빼기 4 코사인 플러스 1. 요거 적분할 때 그럼 얘가 공짜로 나오네. 는 2파이에 묶어서 4배에 묶어서 얘는 코사인 제곱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3분의 파이 절반 그 다음에 코사인은 반각해도 플러스야. 플러스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8분의 루트 3 이렇게 묶어줘야 돼.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거야. 빼기 얘는 코사인은 뭐 적분하면 돼. 4로 묶어서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x의 0부터 3분의 파이 그 다음 1은 어차피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플러스 3분의 파이만 남겠죠. 이렇게. 요건 계산 좀 합시다. 요거는 3분의 파이 넣으면 얼마?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3 될 거고 그 다음에 약분 좀 할까? 얘는 약분해서 나오면은 3분의 2파이 플러스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합칠 거 합쳐주고 그럼 2파이에다가 얘랑 얘 합쳐주면 파이 되겠네. 파이 루트 3끼리 합쳐주면은 빼기 2분의 3 루트 3 계산 마무리하면은 앞에랑 붙여서 복이 어디 있어? 몇 번이었지? 아 파이로 전개해줘야 되겠네. 4가 아니고 2파이 제곱 빼기 6루트가 아니고 3루트 3 이렇게 일단 계산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저 계산을 좀 빠르게 하려고 외워줘야 되는데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요거 매년 물어보거든요. 요런 계산하는 거 이제 매년 쌤한테 찾아와. 쌤 이거 제가 한 5번 계산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어디가 틀렸을까요? 중간에 뭔가 어디서 보니까 뭐 코사인스 뭔가 미분 적분하다가 어떻게 돼? 뭐 더하기 빼기 하나 틀렸어. 그래서 답이 안 나온대. 아 5번 계산했는데 안 나온대. 근데 쌤이 하니까 보이는데. 아 그리고 또 바보 도터진 사료하고 가. 근데 복잡하게 계산하니까 계산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요거 외워가지고 어떻게 돼? 바로 이렇게 마무리 계산하면은 사실 계산 실수할 게 없어요. 계산 실수할 거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일단 외우라는 거 반드시 외워놓고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못 외웠으면은 오늘이라도 아직 안 늦었어. 아직 7월이니까 안 늦었어. 외워놓으면 정말 많이 써먹으니까 반드시 오늘 외워놓도록 합시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몇 번이었지? 여기 17번이었고 그 다음 몇 번이야? 18번. 자 다음 18번 18, 21, 28번 요 정도는 이제 얘기했죠. 요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시간 없어서 못 풀었을 거라고. 자 18번 한번 보니까 f를 테일러 급수로 만들었을 때 시그마에서 뭐다? n은 0부터 12차까지 개수 다 더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f 한번 보니까 f란 녀석은 어떻게 돼? 사인 안에 뭐가 아크 코사인 x 제곱이 들어있어. 사인 안에 아크 코사인 들어있어. 요 녀석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야. 근데 아크 코사인이라는 것은 값이 얼마? 다시 역삼각 함수는 결과가 각이라 그랬죠. 역삼각 함수의 결과값은 뭐다? 각이라는 인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 결과값은 어떻게 돼? 각 알파라는 인식을 좀 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 코사인 알파는 x제곱 요 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게 이제 어떻게 돼? 사인 알파로 이제 바뀌네. 그러면 코사인 가지고 사인 만들어라. 그러면 사실 얘는 뭐 삼각형 그릴 것도 없이 바로 어떻게 돼?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로 바꿔치기 해줄 수 있고 결과는 어떻게 돼? 1 빼기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승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녀석을 뭘로? 테일러 급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그럼 fx를 어떻게 쓸 거다? 1 빼기 x 4승의 2분의 1승 어떤 형태? 1 플러스 x의 p승 형태로 쓸 거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잡아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한번 또 외워볼까? 다항식으로 써볼까? 1 플러스 px 플러스 p 빼기 1 그 다음에 2팩 x의 제곱 요렇게 쭉 가죠. 어떻게 외워주면 된다. p 밑으로 숫자 n개 n팩, p 밑으로 숫자 2개 2팩, p 밑으로 숫자 3개 p 빼기 1 p 빼기 2 분의 3팩 x 3승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겠다. 얘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1 시작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4승 붙어야 될 거야. 근데 p가 얼마? 2분의 1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시작해. 플러스 p 2분의 1 곱하기 p 빼기 1 밑으로 숫자 3개니까 여기서 1을 하나씩 빼 마이너스 2분의 1 p 밑으로 숫자 2개 분의 2팩 곱하기 x의 제곱이 아니고 마이너스 x 4승의 제곱이죠. 얘는 x의 8승 되겠다. 근데 우리 몇 차까지 필요하다고? 12차까지 필요하대. 그러면 뭐 하나 더 쓸게요. 12차까지 필요하니까
얘는 빼기가 되겠다. 2 밑으로 숫자 3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더 밑으로 마이너스 2분의 3 1씩 빼가지고 분의 300 곱하기 x의 몇 승? 4승의 3승이니까 여기서 12승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x 4승의 3승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챙겨준 거죠. 이 정도로 보면은 이제 뭐야? 우리는 개수만 쏙쏙 빼오면 돼. 개수 1, 그 다음에 개수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개수 2 3개 있고 마이너스 그럼 8분의 1, 그 다음에 개수 3, 2, 1일 거니까 약분할 거 약분해 줄까? 약분을 3, 3 해주면은 플러스고 나머지는 없네. 그러면 2가 4개니까 빼기 16분의 1. 그러면은 다 계산을 해주면은 16분의 16 빼기 8 빼기 2 빼기 1 정도로 계산해서 16분의 얼마야? 빼기 11, 5 정도로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죠? 그냥 우리 평소에 뭐 맥클로린 값 문제 풀던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도 시간 부족해서 저게 안 보였을 경우가 있다는 거. 시간 조절 잘 해야 된다. 넘어갑시다. 18번, 21번. 21번 F 주어지고 두 번 미분하라. 근데 F를 보니까 적분 형태, 정적분을 미분한 문제구나. 정적분을 미분한 문제인데 안에 어떻게 돼? T랑 X랑 섞여 있는 상황. 그럼 뭐를 써야 된다? 라이프니츠 정리를 써야 되겠다. 라이프니츠 정리 미적분 때 배운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안 돼 있다면 이제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도 계속 여러분들 괴롭힐 거예요. 라이프니츠 정리를 쓰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X는 일단 라이프니츠 첫 번째 어떻게 돼? 우리 그냥 정적분 미분하듯이 계산해. t에다가 뭐를 요 x에 관한 식을 대입해. t에다가 대입 하고 곱하기 속미분 들어가는데 대입하는 순간 뭐야? 루트 x 아이고 요거 좋다. 루트 x 빼기 루트 x 0되네. 그럼 그 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 상수인 부분 그냥 아예 날리고 생각해.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럼 대입하는 부분 아예 없이 시작해. 우린 끝에 뭐가 남아? 편미분 적분한 게 남죠. 그럼 끝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1부터 루트 x까지 편미분은 얘를 어떻게 t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양변은 뭘로 미분하고 있어? 양변 x로 미분하고 있어. x로 편미분한 게 들어가. 그럼 얘를 x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돼? x로 편미분하면 x만 문자 얘는 다 상수야. 그럼 요 상수 붙은 거 얘는 다 날라갈 거고 뭐만 요 놈만 미분한 2루트 x분의 1에다가 뒤에 상수 그대로 아크탄젠트 t dt 이렇게만 남을 거다. 간단하게 라이프니츠 정리 이렇게 쓰고 또 뭐야? 두 번 미분하래. f2'x는 그럼 어떻게 돼? 얘 또 한 번 더 미분해. 근데 또 x랑 t랑 섞여 있는 또 라이프니츠 정리 써야 돼. 또 라이프니츠 정리 쓰려면 일단 또 어떻게 똑같이 t에다가 대입하면은 2루트 x분의 1에다가 아크탄젠트 x에다가 곱하기 속미분도 붙어야 되죠. 2루트 x 또 붙네. 2루트 x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상수부분 또 치우고 끝에 또 뭐 남아? 플러스 적분의 1부터 루트 x까지 뭐 편미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붙죠. 안 쓸 거야. 무슨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써야 되긴 한데 문제 푸는데 상관이 없어. 왜? 우리 f2' 외국에서 문제 시키니까 문제 또 뭐를 시켜? 2'에서 1 넣으라고 시키니까 여기서 어차피 뭐야? 여기서 1 넣으면은 이거 어차피 없어질 건데 굳이 쓸 필요 있나? 이런 것까지 보고 안 쓸 거 안 쓰고 가야 되죠. 그럼 얘 빼고 뭐야? 우리 그러면 앞에 f2'에 1만 구하자. 그러면 1 넣고 계산하면은 4분의 1에다가 아크탄젠트 1 4분의 파이 계산하면 16분의 파이 이런 쓰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죠. 뭐야 이거? 넘어갑시다. 23번. 진짜로. 진짜 23번도 어려운 거 아닌데. 근데 23번 아마 실수 조금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끝에 페이지 문제들 보면은 정말 다 어렵진 않았을 거고 예를 뭐 밑에 24, 25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쉽게
정말 기본 유형인데 못 보고 틀렸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23번은 몇 퍼지? 23번이 정답률이 20%야. 우리가 한 120명 시험 봤는데 20명 맞았어. 안타까운 상황. 일단 풀어봅시다. 정말 쉬운가? 일단은 문제가 시그마에 뭐다 적분 들어가 있는데 근데 안에 보니까 어쨌든 적분하려면은 안에 있는 시그마식이 뭔지부터 좀 찾아야 되겠어. 저 식 보고 아 저거 맥클로린 급수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럼 요 식만 일단 따로 가져와 봅시다. 요 식. 시그마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식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n팩부터 먼저 뺄게요. n팩분의 1 먼저 빼고 나머지들을 좀 묶어내야 될 건데 우리 맥클로린 급수 좀 생각해보면 이런 사인 맥클로린 급수 어떻게 돼? 2n 플러스 1 팩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의 x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또는 뭐 다른 코사인에 여러 다른 팩 들어가 있는 상황 팩 n 팩분의 뭐 x n승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짝이 맞아. 짝이 맞는 게 뭐냐면은 2n 플러스 1이면 2n 플러스 1 맞아. n이면 n 맞아. 짝을 맞게 일단은 식을 정리를 좀 먼저 해야 돼. 근데 정리를 할 때 팩이랑 그럼 지수가 있는데 누구 기준으로 할래? n 팩이니까 n을 따라갈래? 아니면 2n 플러스 1이니까 2n 플러스를 따라갈래? 선택권은 팩에 있어. 팩에 있어. 왜? 팩은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 얘한테 맞춰주지 않으면은 까다로운 녀석이야. 얘한테 맞춰주지 않으면 더 이상 식을 풀어줄 수가 없어. 반면에 지수는 우리 마음대로 막 빼. 얘는 좀 쉬운 녀석이야. 막 우리 마음대로 조절을 해도 돼. 어떻게 돼? 지수는 뭐 x 하나 빼거나 아니면 묶어서 x 제곱의 n승으로 풀거나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 여기 n이네 그러면은 뭔가의 n승으로 첫 번째 맞추는 거를 목표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게 그러면 어떻게 돼? n승을 담고 그러면 분모 2분의로 들어가면 되겠죠. 분모 2의 n승은 나머지는 여기 또 마이너스 앞에 또 붙여주면 되겠네. 또 여기는 n으로 바로 묶이진 않는데 묶으려면 어떻게 돼? 1 하나 필요 없죠. 1을 하나 떼내야 돼. 어떻게? 밖에 n으로 빼는 거야. 밖으로 x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보면은 x 제곱의 n승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첫 번째로. 그래서 n 팩을 보고 n승으로 다 묶는 게 첫 번째. 그러는 순간 아 얘가 맥클로린 급수 형태가 보이네. 얘는 어떻게 돼? n 팩분의 n승. n 팩분의 묶어서 n승이니까 얘는 2의 x승 형태죠. 2의 지수승 형태. 그럼 근데 지수에 들어갈 게 어떻게 된다?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근데 x가 또 앞에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매크로린 급수, 매크로린 요 놈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2의 t승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실수한 수 있는 거, 실수하기 좋은 거. 매크로린 급수 전개할 때 원래 어떻게 돼? n이 0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유 1부터 시작하네. 1부터 시작하는 요거 항상 조심해야 돼. 요거 때문에 아마 쌤이 봤을 때는 이제 정답률이 한 많이 떨어졌을 거다. 요거 실수해서 이제 시간도 한 10분 5분 남았는데 끝에 보니까 여기까지 볼 겨를이 없다는 거죠. 저 n이 1부터 시작한다 인덱스를 반드시 조심해야 돼. 얘는 n이 0부터 시작해야 돼. 그럼 여기서 하나 빼야 얘가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빼야 돼. 빼야 돼. 뭐를 빼야 돼? n이 0일 때. n이 0일 때를 빼야 된다는 거죠. n을 0 넣어서 빼야 뭐다? 얘는 n이 0부터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1부터 시작하는 걸 바뀐다. 그럼 n 0일 때는 어떻게 돼? n 0일 때 대입하면 돼 그냥. 0일 때 그럼 어떻게 돼? 얘는 0팩은 1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n이 0이죠. x가 0인 게 아니라 그럼 지수의 0승이니까 얘는 그냥 1 될 거야. 뭐만 남아? x만 남아. 요거 하나 남아. 저것 때문에 실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다 찾았네. 적분하면 어떻게 돼? 적분의 0부터 1까지 저놈 x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빼기 x dx 계산해볼까?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 얘는 바로 적분이 돼. 왜? 지수의 속미분 미분하면 마이너스 x 나오는데
숫자는 필요 없고 어쨌든 x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바로 적분할 수 있어. 지수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렇게 적분해 버리면 돼. 그런데 요놈 적분이 얘가 된다. 반대로 미분해서 얘가 된지 확인. 얘를 미분하면은 지수 그대로에 뭐가 튀어나와? 마이너스 x만 튀어나와. 근데 x는 있는데 마이너스 필요 없어.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주자는 거죠. 해서 뒤에는 또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까지 해서 0부터 1까지 대입 계산해볼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붙으면 밑끝부터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해요. 1 빼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아래 끝 넣으면 0이고 위 끝 넣으면 1이니까 빼기 2분의 1 정도. 어차피 계산 정도 여러 번 할 수 있을 거고 마무리하면은 2분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계산 마무리할 수 있겠다. 만약 요거 없으면 어떻게 되지? 아유 또 보기에 있네 2번. 아 다 2번 찍었을 것 같아 틀린 사람들. 못 풀 문제 아니죠. 근데 저런 인덱스 실수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얘는 있죠. 몇 번이야? 1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23번까지 마무리됐고 오케이. 시간이 대충 맞으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상위권 모의고사가 또 해설을 할 건데 그건 또 해설 강의가 없으니까 해설을 할 건데 일정이 아마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에 할 것 같아요. 아마 일요일에 다음 주에는 쌤 일정이 있어서 일요일에 안 오고 토요일에 올 예정이거든요. 학원에. 그래서 토요일에 시험 안 끝났는데 해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는 아마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상위권 모의고사 아마 해설할 거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